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최근 뉴스에서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꼬꾸라진다, 추락한다, 망한다는 뉴스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. 정말 그 중국의 이 반도체 산업이요,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좀 정확히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중국이 지금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약점이자 이제 아킬레스건이 저는 반도체에 갔거든요. 중국이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요. 뭐 PC나 서버, 뭐 전기차도 지금 엄청 잘 만들거든요. 가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.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만들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이 핵심 부품, 그게 바로 이제 반도체잖아요. 이 반도체만은 스스로 지금 만들지 못하는 게 최대 약점이에요. 전 세계 반도체 그 소비에 지금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%거든요. 절반 이상이에요. 지금 1인데 소비를 이렇게 많이 하지만 스스로 만드는 이제 자급률이라고 하죠. 자급 비중은 거의 15%예요. 이것도 외자 기업을 빼면 순수 이제 본토 기업은 6%밖에 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 한참 부족하죠, 아직. 전 세계 그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그 매출이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4.4%인데 이 중에도 그러니까 좀 돈이 되는 CPU나 뭐 GPU나 메모리 이런 쪽의 반도체 비중은 지금 1%도 안 되거든요. 0.4%, 7% 이래요. 이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 하지만 사실 수주는 지금 이렇게 좀 형편없다는 건데 반대로 말하자면 미래에 성장 가능성은 좀 더 많이 남아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. 특이한 건 이렇게 설계는 좀 부실한데 이 팹리스라고 하는데 반도체 설계죠, 설계. 이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는 얘네가 꽤 잘하고 있어요. 글로벌 점유율이 지금 18.2%거든요. 그러니까 생산에 비하면 엄청 높은 거예요. 이거를 무선통신 분야로 함정하면은 지금 21.7%의 점유율이에요. 20%가 넘죠. 그리고 이 팹리스 쪽의 성장률을 보면은 회색이 글로벌인데요. 전 세계는 역성장하고 있죠. 그쵸. 근데 중국만 엄청나게 고성장하고 있는 거예요. 나홀로 성장하고 있죠. 근데 이렇게 성장을 잘해도 이렇게 설계해서 이 설계한 거를 생산해 줄 곳이 필요하거든요. 이 생산해 줄 곳이 바로 파운드리라고 하죠. 이 파운드리 기업이 이제 없다는 게 중국이 참 약한 점이에요. 아무리 이쪽에서 성장을 많이 해도 생산해서 받쳐주지 못하니까. 원래 이 TSMC가 중국이 펜리스 기업들이 설계하면은 얘를 생산해줬는데 원래 대만이랑 중국이랑 반도체 관련해서는 나름 친밀한 관계였거든요. 근데 이제 미국이 자꾸 대만 보고 간섭하니까 대만이 결국 중국에게 등을 돌렸죠. 어떻게 보면 대만이 이 TSMC가 배신한 거예요. 중국 입장에서 TSMC는 배신자죠, 배신. 그러니까 중국으로서 지금 TSMC가 이제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사실상 대안은 SMIC 뿐이에요. 얘가 그 본토 기업 중에서는 가장 기술력도 높고요. 그 뭐 점유율도 그나마 높죠.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에요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 중국은 반도체의 어떤 수요나 뭐 기반이나 이 성장률 면에서는 세계 최고인데 이게 그 파운드리 생산하는 그 파운드리 기술이 너무 떨어지는 게 최대 약점이에요. 그래서 반도체 굴기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 굴기의 최고 우선적인 목표는 이 파운드리 기술력을 올리는 거예요. 지금 기술력만 되면은 일거리 주는 데는 팹리스 업체는 넘치고 지금 줄 서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파운드리 업체 중에 가장 가능성 높은 기업이 어디냐? 그게 바로 SMIC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매력적인 스토리 때문에 제가 올해 초에 SMIC 괜찮은 것 같은데 투자를 좀 고려해 봤는데 이게 그때 주가 상승이 너무 가파르고요, 단기간에. 또 이게 막상 재무제표만 보면은 그렇게 좋은 기업이 아니거든요. 성장률도 낮고.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투자를 패스했었는데 역시나 제가 이때쯤 고민했으니까 엄청나게 올랐죠. 근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 형이 한번 제재를 하니까 지금 확 폭락해서요. 지금 반토막 가까이 주가가 폭락했어요. 근데 저는 그 위기는 또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.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중국이 SMIC를 포기할 것 같진 않아요. 반도체는 더 작게 만들어야 유리하거든요. 왜냐하면 더 스피드도 빠르고요. 그리고 전력 소모가 적어져요. 이 저전력이 정말 앞으로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 작게 만드는 이 미세 공정이 사실 파운드리의 기술 핵심이에요.
그 보시면은 낸드 플래시랑 디램이랑 이게 일반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그 일반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이렇게 미세화 공정하는 게 훨씬 어렵죠. 그 자본의 투여가 엄청 들어간다는 거예요. 이게 돈과 시간을 엄청나게 퍼부어야 되고 그렇게 퍼부어도 그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SMIC가 과연 삼성이나 TSMC를 따라갈 수 있겠냐? 약간 좀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인데 저는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 자체가 저는 SMIC의 좀 투자 매력인 것 같아요. 뭐냐면은 SMIC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파운드리 업계에는 경쟁자가 있어요. 대표적인 예가 글로벌 파운드리인데 얘는 그 AMD에서 분사한 회사예요. 근데 얘는 이 보시면은 점점 미세화될수록 기술이 높아지는 건데 이 글로벌 파운드리는 7나노 기술이 너무 빡세니까 지금 개발을 포기했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. 이렇게 해도 성공한다 보장도 없고 그렇게 성공해도 뭐 삼성이랑 TSMC는 더 빨리 그 달아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자본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얘네는 포기한 거죠. 근데 이게 정상적인 기업이면 이게 맞는 건데 되게 합리적인 판단이죠. 근데 그 SMIC랑 중국은 다르죠. 얘네는 그 미래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절대로 이 미세 공정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. 그래서 SMIC는 이 미세 공정 관련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뭐 자본이나 생산의 효율성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무조건 고 하는 거예요. 될 때까지 하는 거죠. 무제한으로 돈을 아마 쏟아부을 거예요. 그래서 미세 공정의 이 장벽, 기술력 장벽이 높다는 것 자체가 저는 SMIC의 정말 투자 매력이에요. 왜냐하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식하게 투자와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SMIC밖에 없어요. 중국이랑. 이거 다른 기업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. 실제로 SMIC에 미친 카펙스 투자를 보면요. 올해 예상이 지금 작년에 3배 수준이거든요. 물론 지금 미국의 제재 이후로 조금 목표치를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어마무시한 수준이죠. 제가 3분기까지 좀 계산해 봤더니 누적 투자 금액이 우리 돈으로 6.2조 원인데 연말까지 하면 한 7조 원까지 되겠죠. 그죠? 근데 그 TSMC는 그 카펙스 투자 예상 금액이 거의 17조가 넘거든요. 그러면 7조랑 17조 하면 당연히 TSMC가 큰 거 아니냐고 할 텐데 이 SMIC는 TSMC의 매출이요 거의 10분의 1 토막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. 그러니까 SMIC의 체력 대비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큰 투자죠. 물론 이 중국 정부가 좀 힘을 보태줬겠죠. 그 R&D 투자도 보면은 그 작년 매출에 거의 지금 20%가 넘어가거든요. 근데 그 TSMC는 매출에 그 지금 8% 수준이에요. 그러니까 훨씬 작죠. 그 R&D 투자로는 세계 1, 2를 다투는 이 구글이랑 아마존도요. 각각 매출의 16%, 12% 투자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SMIC가 진짜 그 미래에 올인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.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SMIC 이게 그 나노 대비 매출액인데 제일 선진화된 게 지금 28나노, 14나노예요. 근데 요만큼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게 꼭 극한의 이 미세 공정까지 가지 않더라도요. 그 이 아랫 기술로도 이 먹거리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. 모든 반도체에 이런 미세 공정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. 즉 SMIC가 이 7나노 지금 공정 개발 중인데 여기에 실패하더라도 혹은 뭐 미국의 제재로 이게 좀 딜레이 늦어지더라도요. 당장 이 SMIC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. 그 밑에 공정에서도 계속 꾸준한 이제 매출과 이익을 계속 올릴 수 있다는 거죠. 실제로 이번 3분기 매출이요. 뭐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났는데 전년 동기 대비 32.6% 성장했거든요. 아직 7나노 개발 못했잖아요. 그래도 이렇게 매출이 상승하는 거예요. 순이익은 더 대박인데요. 거의 200% 이상 성장했어요. 물론 이게 화웨이에 그 일시적인 발주, 긴급 발주가 있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꼭 이 7나노나 그 밑에 미세 공정이 아니더라도 이제 세상에 반도체 먹거리는 많다는 거죠. 이건 중국 증권사의 7월 달에 한 SMIC의 그 실적 추정치인데요. 순이익 성장률을 보시면은 그 올해에 14%, 내년에 6%, 내후년에 18%. 뭐 이게 나쁘진 않잖아요. 근데 이게 그 3개월 만에 10월 달에 다시 이제 전망치를 올렸어요. 순이익 성장률이
이제 올해 20%, 내년에 47%, 내후년에 37%죠. 그러니까 엄청나죠. 3개월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. 미래에셋의 추정치는 좀 보수적이죠. 근데 이 리포트도 몇 달 전에 나온 거니까 연 16%를 성장 예상하는데 아마 지금은 또 추정치가 바뀌었을 거예요. 결국 성장하는 기업의 그 주가는요, 같이 오르게 되어 있어요. 행여나 그 사이에 이제 미국과의 이 제재나 관계가 조금 완화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네덜란드에서 그 ASML 얘네가 지금 노광 장비를 EV 장비를 지금 못 주고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뭐 많이 바뀌어서 SMIC 납품할 수도 있고요. 혹은 중국이 정말 불굴의 의지로 자신만의 기술과 장비로 그 미세 공정에 이제 성공할 수도 있죠. 물론 뭐 이거 다 그 신의 영역이고요. 누구도 알 수는 없죠. 근데 저는 그 파운드리 이쪽은 그 앞으로 이 4차 산업 혁신이죠. 이 혁명과 함께요. 가장 유명한 베스트 산업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그 스마트폰, 노트북, 뭐 웨어러블, 5G, 전기차, 자율주행, 클라우드 서버 이 특징이 다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분야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수요, 그 성장성 면에서는 중국이 사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기대되는 곳이거든요. 특히 클라우드 컴퓨터 시장에서 알리바바, 화웨이, 텐센트, 바이두가 엄청나게 이 서버를 증설 투자하고 있어요. 엄청나게 반도체가 필요하겠죠. 그리고 지금 중국의 전기차 회사 니오랑 샤오펑이 주가가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한데요. 얘네가 이 그 전기차에도 샤오펑 보니까 테슬라랑 진짜 비슷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말은 전기차 안에 앞으로 갈수록 반도체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. 사실 테슬라는 전기차라기보다는 그냥 움직이는 스마트폰에 가깝잖아요.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은 뭐 반도체의 폭증은 말할 것도 없죠. 그래서 이런 엄청난 성장과 반도체의 수요에 사실 SMIC가 얼마나 좀 부응할 수 있을지는 사실 저도 모르죠, 그거는. 근데 저는 이 중국 그 정부와 그 중국 로컬 기업들이 엄청나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다. 그래서 계속 성장할 것은 저는 분명해 보여요. 그리고 오히려 10년이나 20년 뒤에 이 중국이 정말 반도체 수요나 기반에서 세계 1위가 압도적으로 되었을 때 그때 이 TSMC는 그 배신의 아이콘으로 찍혔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 중국 본토에서 수주를 좀 못 받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테슬라나 엔비디아, 뭐 AMD 같은 미국의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이나 혹은 뭐 구글,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빅테크 뭐 플랫폼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SMIC를 그 죽이는 것보다는요. 오히려 이렇게 좀 살려서 성장시키고 키워줘서 삼성이나 TSMC 얘네랑 그 서로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시키는 게 더 얘네한테 이득이에요. 왜냐하면 지금 파운드리에서 TSMC 혼자 막 돈을 벌고 있거든요. 이런 것보다는 이제 대만 기업, 한국 기업, 중국 기업을 셋이 서로 이렇게 피 터지게 경쟁시켜서 자기들은 뒤에서 반도체를 싸게 생산 맡길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어부질이죠. 그러니까 얘네가 경쟁할수록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유리한 거죠. 물론 뭐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 SMIC 같은 중국 기업이 아닌 다른 파운드리 기업이 좀 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7나노 이상의 미세 공정의 그 무지막지한 투자를 견딜 수 있는 기업은 중국과 SMIC 뿐이거든요. 이렇게 자본의 효율성 따위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무지막지하게 투자하고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. 화웨이는 진짜로 그 미국의 그 안보에 좀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. 근데 SMIC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미국 기업들에게 오히려 좀 이득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화웨이의 제재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뭐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죠. 제가 이번에 SMIC에 추가 좀 투자를 했는데 이거 제 투자의 우선순위는 사실 SMIC가 아니고요. 그래도 역시 빅테크, 플랫폼, 그리고 클라우드 이런 기업들이고요. 2순위는 그 TSMC,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있는 그 SMH ETF죠. 그래서 SMIC는 사실 일종의 좀 모험성 투자예요. 비중이 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. 근데 제가 꾸준히 매수는 좀 늘릴 예정이에요. 성장은 좀 확실한 기업 같아요.
SMIC가 상장할 때요. 이 싱가포르 투자청 유명하거든요. 싱가포르 투자청이랑 아부다비, 아부다비 투자청도 참여했고요. 이 중국의 국영 반도체 기금도 여기에 같이 투자했어요. 근데 저는 얘네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미국이 제재할 거라는 거를 모르고 투자했을까요? 저는 얘네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투자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반도체 자급이 안 된다는 그 아킬레스건, 그 약점, 그리고 이 절실함, 지금 얼마나 중국 정부가 절실하겠어요. 여기에 투자하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시장이 되게 무서워하거든요. SMIC에 대해서. 이 시장에 공포에 투자하는 거죠. 저는 자꾸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이제 망했다는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는 지금이야말로 약간 비중을 늘릴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리고 그 SMIC 투자하면은 자꾸 이렇게 비난하거나 욕하시는 분이 많거든요. 왜 그 우리의 자랑스러운 삼성전자의 경쟁 회사, 이 짱깨 회사에 자꾸 투자하냐. 근데 전 누누이 말하지만 이 애국가 투자는 이거는 별개예요. 같은 게 아니죠.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장땡이지. 애국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?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SMIC랑 삼성은 경쟁자도 아니에요. 지금 그런 수준도 아니거든요. 뭐 미래에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. 그래서 저는 이 둘 다 각자의 분야에서요. 둘 다 잘하고요. 잘 성장하리라고 믿어요. 제가 좀 요약하면요. 그 반도체의 어떤 수요나 기반, 그리고 이 성장성 면에서 이 중국은요.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시장이에요. 근데 팹리스도 잘하고 모든 게 좋지만 이 파운드리, 이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좀 떨어지죠. 이게 최근 중국의 아킬레스 건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TSMC는 배신했죠.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SMIC뿐이다. 그리고 이 미세 공정의 그 장벽, 기술 장벽이 높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이거야말로 투자 매력이라고 보는 거예요. 이렇게 무식한 투자와 이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SMIC밖에 없죠. 이 중국 정부의 힘이죠. 그리고 저는 꼭 7나노 밑에 이 미세 공정에 성공하지 않더라도 이 먹거리는 충분히 있다. 그리고 저는 화웨이와는 다르게 이게 미국 기업들에게 어떻게 보면 SMIC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면 이게 좀 이득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웨이 제재와는 좀 다른 가능성이 좀 풀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.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